네, 오늘 물권법 이 시간에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즉,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 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타주점유라 합니다. 그런데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점유 취득 시의 권한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점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민법 제197조에서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로, 즉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에 기해서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외형적 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려는 독자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점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라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한편 타주점유로 시작되었지만은 새로운 권한에 기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면은 자주점유로 전환이 되고, 또 간접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은 자주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점유를 상속인이 계속 이어서 점유를 받았을 때 상속이라는 원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타주점유가 상속인에게도 계속하여 타주점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현재의 점유자 명의로 된 점유자의 점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때 현재의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것이 확정되면은 점유자는 소송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악의의 점유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점유의 권한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는 것은 자기가 점유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느낌 말소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느낌 말소 청구 소송을 했는데 거꾸로 패소했다 라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는 점유 개시 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느냐 인정 여부는 시효 취득의 시작점, 즉 점유 개시 시점에서 자주점유의 의사로만 점유가 개시되어야만 시효 취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에 관해서 시효 취득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투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 3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주점유의 개념을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교재의 판례에 나와 있는 부분 가운데 좀 사실관계와 판단 여부를 새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판결을 그대로 다 내용을 보면 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1929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일제시대죠. 강점기인데 양영혁이라는 사람이 거제시에 있는 땅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거의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양영혁의 상속인들이 1957년도에 양영혁이 사망했다는 것을 상속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60여 년 동안 이 땅은 양영혁과 혹은 그 상속인들이 이 땅을 점유하거나 관리했던 게 아니고 김종대란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파나 시금치 등 채소를 재배하고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김종대라는 사람은 65년 1월 달에 이 거제시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조병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5월 달에 이 김종대는 현재의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현재의 피고는 이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이 양영역의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김종대로부터 점유를 시작한 이후 자기의 점유 시점까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김종대의 최초의 점유가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김종대가 조병옥으로부터 대지를 매수한 것인데 김종대가 대지를 매수할 때 이 땅의 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조병옥이,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을 매도한 조병옥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조병옥으로부터 땅을 매수한 김종대의 점유가 소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김종대가 당시 매도인인 조병옥한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자에 대한 논점을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일단 타주점유라는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197조 1항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 즉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 입증 내용과 관련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상황을 입증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점유자의 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나타내거나, 또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자주점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사정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취득 당시에, 점유 개시 당시에 자기가 점유할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를 한 것이 입증된 것이라면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특히 자주점유의 추정을 공멸시키는 몇 가지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의 논점을 정리한 다음에 이 사건에 관해서 판례는 이 사건의 쟁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근데 이 등기를 하지 않은 점유도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수 의견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매수했고 그래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주점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점유 의사는 사실상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점유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바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되어 있지 않은 조병옥으로부터 땅을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등기를 하지 않은 점유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타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민법상 물권 변동은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외형적 객관적 관계로 봐서 등기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의견은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의 법률 행위로 점유가 시작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물권 변동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주점유로 된다. 라고 해서 소유권의 취득 수요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에서 등기 없이 점유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사실만 가지고 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점유를 해서 20년간이 지났다면 시효 취득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점유해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고, 또 최초에 매수한 김종대가 조병혁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대 그리고 김종대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한 피고가 65년 김종대가 점유한 시점부터 이 사건이 문제된 시점까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연히 시효 취득이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설치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논점은 계속 그 이후의 대부분 판례에서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 1, 타주점유 입증 책임은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자에게있다. 그리고 자주점유의 규정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비교적 간단한데 그러나 이 자주점유의 규정이 깨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1923년, 이것도 참 오래된 시점이네요. 23년에 문제된 토지에 양수장, 수로, 그리고 도로 등을 개설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의사로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43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63년부터 73년 사이에 이 양수장수로 도로를 개설해서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한테 이 사건 토지를 사겠다 라고 제의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고는 이 피고에 대해서 문제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그 다음 그동안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청구를 한 경우에 당연히 피고 입장에서는 시효 취득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겠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주점유의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 즉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시효 취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라고 해도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제의하는 것은 시효 취득이 완성된 다음에도 소유권자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자주점유의 규정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정도와 같은 매수 제의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자주점유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65년도에 강영조라는 사람이 서울 공항동의 대지를 매수했습니다. 처음 매수할 당시는 150평, 160평 정도 되는 땅이네요.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1년도에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구가옥을 철거하고 새로 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강영조라는 사람이 이 문제된 피고 인접한 피고 소유의 땅,
여러 곳을 침범해가지고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땅에 차고도 짓고 물치장도 짓고 주택의 마당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인접하고 있는 다른 땅에 대해서 일부러 자기 땅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담장 및 대문을 그 밖으로 확대시킨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차고, 물치장, 그다음 마당까지 확장시켜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강영조란 사람이 원고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강영조가 점유하던 차고, 물치장, 마당을 계속 점유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거꾸로 피고에게 이 점유하던 차고, 물치장, 마당 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71년부터 점유를 시작한 거니까 91년도에는 이미 강령조의 점유로서 이미 20년 기간이 지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강령조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니까 점유가 계속된다고 봐서 이렇게 청구를 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걸로 봐서. 원심 판단은 2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고 20년이 경과한 뒤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피고는 최초의 점유자인 강영조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패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법률 요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 그것이 입증된 경우라면 자주 점유 의사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이 땅이 경사지로서 잡목이 자라고 있는 공터였는데 피고 소유의 대지사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했고 그리고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했다는 것은 무단점유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법률 요건 없이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단점유 타주점유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 의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에서 볼 때 무단점유인기 증명된 경우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또 두 번째 보충 의견은 권한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에는 성질에 따라 결정되고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한 여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음이 밝혀진다면 그냥 막바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는 일단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대 의견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점유지적시효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악의의 점유자라도 자주 점유라면은 시효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해도 그것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타주 점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주 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악의의 점유냐 선의의 점유냐,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를 명백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 점유, 타주 점유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자주 점유, 타주 점유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197조에 의해서 점유자는 소유 의사의 점유로 하는 것으로 추정받기 때문에 이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타주 점유자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추정이 복멸되는 입증의 내용은 소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에 기해서 점유 취득한 경우 혹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려는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점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가 인정돼 버리면 자주 점유로서 시작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개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